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6월 27일 코멘트입니다. 벨라루스로 망명을 한 반란군의 수장은 이번 일은 바그너 그룹을 구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지 러시아 정부를 정복하기 위해서 했던 것은 아니라고 했으며, 푸틴 대통령은 유혈 사태를 피하기 위해 반란을 계속하게 내버려두었다고 하면서 반란군의 수장과 지도자들을 배신자라고 했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러시아 쪽에서 반란군 수장의 가족들을 가지고 그에게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충분히 그렇게 할 사람들이죠.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일에 미국과 동맹국은 반란군을 부추기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금요일에 해제가 된 미국 정보기관의 우한의 연구소에 대한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의 기원이 미스테리로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우한 코로나가 아니고 또 무엇인지 잘 의문이 안 가네요. 그리고 제닛 앨런 미국 재무부 장관은 7월 초에 중국의 새로운 재무부 장관인 허리펑과 최고위급 경제회담을 하러 베이징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미국과 중국은 계속 이렇게 다투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 제가 누누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국의 페드가 6월 이후, 그러니까 이번 달에 금리를 동결하더라도 7월에 다시 금리를 인상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어제 미국에서 기술주들이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 특히 골드만삭스 같은 다른 증권사들도 마찬가지지만 테슬라에 대한 부정적인 예상들을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IPO 시장이 18개월 만에 동면에서 껴났지만 지난 15일날 상장했던 레스토랑 체인점의 주가는 시초가 대비 84%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많이 회복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몇 개의 IPO가 예정이 되어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개별 주식 중에서는 특히 그 관종 CEO가 메타의 주커버그는 그래도 나이도 어리고 주짓수도 한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 뭐 격투기를 하겠다고 하질 않나, 이런 그 증권사들이 부정적인 견해를 많이 보여주고 있는 테슬라가 어제 6.06%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은행들, 골드만삭스, 시티뱅크, JP모건 이런 은행들이 거래량도 줄고 있고 IPO가 사라진 상태에서 고정비용을 절감하려면 사람들을 잘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골드만삭스는 125명의 MD의 자리를 없앴고 그만큼 잘렸다는 얘기죠. JP모건도 40명의 투자은행 부서의 자리가 잘렸고, 시티은행도 올해 전사적으로 수백 명을 해고했다고 합니다. 그 와중에 UAE가 가상화폐의 허브로 자리매김한 가운데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가 차세대 사업 거점으로 UAE를 택했습니다. 결국은 미국 당국의 규제와 또 그들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반감을 가지는 기업들이 늘고 있고, 그래서 결국은 가상화폐 싸움에서 최후의 승자 내지는 수혜자는 UAE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워렌 버핏이 6월 19일 날 253만 주의 홍콩에 상장된 BYD 주식을 팔았습니다. 총 6억 7,580만 홍콩 달러인데요. 1,128억 원 정도를 받았고요. 현재 그가 보유하고 있는 BYD의 지분은 9.21%에서 내려온 8.98%입니다. 최근 활발한 외교 행보를 보이고 있는 인도의 모디 총리는 이집트를 처음으로 방문했는데 양국은 무역, 의료품, 투자, 재생에너지, 안보 등의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하며 그는 이집트의 대통령도 만나고 장관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사진을 카페에 첨부했는데요. 6월 25일부터 시작되는 하지 순례는 사우디의 메카에서 카바를 돌면서 순례를 하는 것인데, 이는 수많은 순례자들이 이미 모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슬람에서 가장 성스러운 이곳에 약 200만 명의 순례자들이 160개 국가에서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근데 거기는 날씨가 지금 엄청 덥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폭염과 싸우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의 부동산 회사들이 아직도 회복이 안 됐다는 얘기인데요. 센트럴 차이나나 리딩 홀딩스라고 하는 두 개의 부동산 회사들이 달러로 발행한 채권의 이자를 지불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중국 부동산 개발자들의 상황이 결코 좋지 않다는 것을 다시 보여주는 것이며, 좀 더 강력한 부양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즉 부동산 경기가 중국 경제 회복에 있어서 발목을 잡고 있는 거죠. 중국 정부는 주가가 하락을 계속하자 투자자를 위한 부정적인 투자 정보를 쓰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중국이니까 가능한 얘기죠. 그리고 1,700여 명의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영국과 동맹국에서 현재 훈련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지금 여기 제가 코멘트 났었는데, 일본에서 마장 그 판을 갖다가 운영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40살인가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 우크라이나 갔다 온 거예요. 근데 우크라이나에 지금 한 8명의 일본군이 가 있다, 이러면서 돌아와가지고 이제 일본에서 난리가 난 일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하나 있잖아요. 이근이라는 사람도 갔다 와서 지금 뭐 복잡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55세 하버드를 졸업하고 맥킨지에서 근무를 했던
그리스 보수당의 리더인 미소타키스, 전형적인 그리스 이름이네요. 일요일에 있었던 총선거에서 40.5%를 득표하면서 승리를 했고 48세 전 총리가 이끄는 좌파의 득표수는 18%도 못 미쳤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고속 인터넷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425억 불, 55조 5,200억 원입니다. 투자하여 2024년 대선에서 모든 미국인, 심지어 자기에게 투표하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돕는 것이 목표라고 하면서 발표를 했습니다. 네, 오늘은 이 정도이고요. 예, 내일 또 즐거운 화요일 보내시길 바라며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